자, 윤이 천신만고 끝에 절벽에서 살아서 올라오니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통합이라는 말입니다. 자, 언론사 사설 제목 한번 봅시다. 윤 당선 유력 통합하라는 국민의 뜻. 새 대통령 당선인 갈등 치유하고 통합 나서길. 오늘 본투표 성자의 통합, 패자의 성복이 민주주의. 윤석열 당선인에게 통합의 리더십 바란다. 통합과 미래가 새 정부의 정신이다. 지금 읽어드린 신문 사설 내용 중에 윤석열 당선에 대해서 전부가 다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합 말 좋지요. 그런데 정치에서는 내가 내 생각, 우리 당의 생각을 가지고, 당이 뭡니까? 무리당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똑같이 하는 정치적 집단을 가지고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인데, 미국에서 통합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통합을 하면 안 되지요, 정치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을 자꾸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 언론들이 이렇게 하고, 언론들은 누구를 반영한다? 기득권을 반영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반영한다? 좌파 언론, 우파 언론은 기득권을 반영하고 있고, 좌파 언론은 누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좌파 언론이 반영하는 것은 이 대선에 패배한 그 민주당과 호남 세력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념적으로 보면 이 남북 문제, 즉 호남 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당은 이 남북 관계에서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부분을 옹호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합해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들은 또 성격이나 이런 게 다 운동권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저가 기득권이 되어서도 민주하고 자빠졌습니다. 그 속에서요, 도둑질 해먹는 거는 잘배아가 온갖 도둑질을 지난 5년 동안 다 해먹었어요. 그거 조사하면 통합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갈등이고, 그런 거 다 덮고 가라는 게 통합입니다. 이런 걸 언론이나 한국 사회 기득권들이 주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의 가장 대표적이고 미래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거 문제예요. 주거 문제는요, 청년이나 서민들 걱정하지 말고 확 그냥 아파트 규제 완화, 용적률, 건폐율 다 완화하고 한강변에 청구 완화하고 그래가지고 한 300만 채, 250만 채 막 지어서 올려버려라. 이게 통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통합이죠.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치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살 아파트가 많으면 아파트 가지고 시끄럽겠냐. 아파트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평당 4, 5천만 원이 기본으로 평당 1억도 가겠지요. 자, 그래서 기득권, 가진 자, 권력 뺏긴 자, 친북, 친중, 그리고 부패한 자들, 이것들을 다 통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 이런 것들을 척결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이지, 한국 사회가 정치의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모든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바로 잡고 이제 정치가 문제가 없어서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민주주의요? 솔직히 말하면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구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대중이 하는 민주주의는 우중 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부분에 의사결정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현인 철인 정치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번 투표에서 우리가 희한한 걸 하나 봤습니다. 적어도 이재명이가 직접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재명이가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것쯤은 다 알게 됐을 거라고 보고 숱한 거짓말들을 이재명이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동규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 자산한 사람들 모른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1,000억이면 되고 나머지는 너가 다 가자. 누군가 이 말을 했어요, 녹취록에. 그리고 결제를 이재명이 성격으로 봤을 때 그 좋은 결제,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2,500, 3,50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조 단위가 넘는 돈이 업자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업자들과 이재명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이가
이제 떨어져가 당에 와가지고 2분간 자기 낙선의 변을 말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통합의 정치를 나서라고 윤한테 충고를 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나 잡아넣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너 겨우 이겼으니까 이제 대장동이고 이런 거 끄집어내지 마. 이 이야기로 나는 들리더라고요. 자, 윤은 오늘도 당선인으로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 하면서 문가리를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참 통합하고 싶나 봐요. 어제 거지경을 당하고 어제 집구석 안에서 혼자서 오후에 선거 졌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생각에서는 갈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 대통령 사람이 미련한 겁니까? 모질하는 겁니까? 오늘 당장 일성이 선거 제도와 그리고 확진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계하는 방법과 그리고 투표하는 방식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지요. 진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하지만 이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고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윤은 있지도 않는 가상의 협치와 통합의 미래에 그 언론들이나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에 녹아가지고 이미 허물허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좌파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에 똑같은 일이 적용이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마라. 푸틴이 4가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철군의 조건으로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탈무장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 무장을 하지 않은 중립국. 세 번째, 우리가 옛날에 줬다가 빼앗은 크림반도는 우리 거다. 네 번째,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우리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공화국, 루안스크 공화국은 우리 거다. 자, 푸틴의 말을 여기서 젤린스키가 들어준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전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침략하러 올 때 젤린스키가 탱크 앞에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사람이 쌍방에 그리 죽고 민간인이 죽고 따라 다 망가졌는데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그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했으면 전쟁이 안 났을 거라고, 푸틴이 지금 하는 4가지 조건을 받아주면 전쟁이 안 났을 거라고, 그때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벨라루스처럼 자신들의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의 재가를 받아야 대통령 해먹을 수 있다. 우리 앞잡이들을 대대로 대통령으로 세워라. 이렇게 됐을 거다고 말을 합니다. 만든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윤은 화합하고 협치하고 통합하고 미래 운운한다고 윤의 정치 권력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소리 해봤자 윤이 권력이 보장되지 않아요. 자, 일단 윤한테서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안에도 야당이 되어버린 현 여권 인물들이 들어가겠죠. 자, 오늘부터 이제 야권 인물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관으로도 들어가고 인수위에도 들어가고 이제 쭉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윤이 그야말로 있지도 않는 가상의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야당이 된 민주당 세력들을 자리를 많이 주고 끌어안으려 하겠죠. 근데 어제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 5군데에서 서울 2군데, 종로하고 서초 다 이겼어요. 그리고 충북의 청주에 이겼어요. 정우택.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또 김학용이 이겼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석권했어요. 5대0이에요. 보궐선거 한 번에 5석을 추가시켰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천천히 계획을 짜서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건가를 계획 짜서 밀어붙이면 되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통합을 통해 야당의 비위를 맞춰서, 그래서 언론의 비위를 맞춰서 가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곧 언론이 대기업, 재벌들, 이 사회 기득권을 위한 모든 규제 완화, 또 모든 세금 완화, 모든 지원을 요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국민 80%는 망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은 이번에 마지막까지 고전한 부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윤이 처음부터 핵명 21이 주장하는 주거 문제나 국가적 고용 창출의 문제나
또 공정의 문제들을 앞에 내세우고 선거를 치렀다면 윤은 아무리 조작해도 10% 이상은 차이가 나면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박살냈을 겁니다. 윤이 부동산 문제에서 완전히 선명한 입장에 섰더라면 이재명의 대장동 타이틀은 지금도 이재명이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겁니다. 윤이 그러하지 못했고 기득권들 편을 드는 부동산 정책을 하는 모양새가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장동이 흐려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윤은 잊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협치 통합에 끌려다니다 취임 전에 촛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 윤이 절에 가다가 뭔가 또 욱하는 기질이 있죠. 저 사람 욱하는 기질 때문에 일이 된 거지 체계적으로 형성된 정의감 때문은 아니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욱하는 기질이 또 발동해가지고 이게 내가 대통령인데 이것들이 나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해. 내가 뭐 저들 쫄뱅이야 하면서 한 들이받았다 칩시다. 그때부터 민노총, 정교조, 좌파 단체들이 광화문 앞에 이제 뭐 윤이나 윤 가족들의 시비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촛불을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누가 촛불 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성상실하지 현명하게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십니까? 광우병 때도 미군 장갑차 사건 때도 그리고 박근혜 촛불 때도 이 나라는 촛불만 들었다 하면 전부 광분해버려요. 자, 취임도 전에 촛불 나가지고, 자, 그래서 바이든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 내가 그 일본에 오면 한국에 오게 하라고 말했죠. 통화하고, 그래서 5월 달에 보자라고 했을 건데, 그런데 5월 달에 바이든 올 때 한국은 반미로부터 시작하는 촛불들이 온 장안에 넘쳐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 정신 차리고 협친이 통합이니 다 개소리다. 그러다간 취임 전에 촛불 온다. 하루를 대통령 해도 대통령답게 해라.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